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4급에서 9급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는 시스템을 가진 최현정 4단의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5월 기출 문제로 6월 시험을 마지막으로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시험에서 우리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볼 텐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보라고요?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관련사, 수이란 딴시, 루고치우 같은 것들을 먼저 살펴봐서 짝이 엉뚱하게 나와 있거나 하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는 주어 서술어. 만약에 서술어가 동사이면 목적어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로 맞는지,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서술어 서로 맞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혹시 또 주어가 빠져 있진 않는지, 문장의 중요한 것들 서술어 목적어가 없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큰 호흡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때 요 꾸미는 말들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수식 성분들을 좀 더 살펴보는 순서대로, 그래서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줄이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먼저 큰 호흡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하나가 있어요. 不仅 뭐뭐일 뿐만 아니라 但是 말도 안 되는 짝이죠. 그래서 정답이었어요. 얘는 짝을 뭘 쓰는 게 좋냐면 자세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不仅没有 라고 해서 부정형과 함께 쓰이게 되면 이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라고 해서 우리 6급, 5급 부사예요. 5급 부사 反而 써서 더욱 사람들을 이거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 우리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틀렸다. 바로 체크가 됩니다. 53번 문제 보실게요. 뭐 수이란 딴시 이런 거 없으니까 바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통고 什么什么谈话 얘기를 통해 바로 뭐가 나와버렸죠? 시가 나와버렸어요. 동사, 사동동사. 나로 하여금 호이 하면 얻어서 유익한 것들이 많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괄호 전치사 구조는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수식성분이에요. 그럼 이걸 빼고 중국 사람한테 가서 바로 이렇게 말해봐요.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했어. 그럼 중국 친구가 뭐가 널 뭐뭐 하겠는데? 당연히 주어가 필요한 문장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 뭐가 주어냐면요, 사실은 단화가 주어가 되면 돼요. 그래서 통고를 빼주셔서 이런 괄호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쭉 문장의 주어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역시 수이란 딴시 같이 짝이 되는 것은 한 요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뿌하고 얼시. 우리가요, 不是 A, 而是 B로 많이 암기하게 되시는데 꼭 있잖아요. 동사가 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동사가 들어가도 되고 서로 다른 동사가 들어가도 되고, 뭐 빠질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뿌, 뭔가 부정을 했을 때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할 때 are 이라는 접속사로 흐름을 끌어오는 거, 요 습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不是 쓰지 않았어요. 저기는 are 를 그냥 쓴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것은 자세한 해석은 필요 없어요. 입니다. 뭐이냐면 자주 볼 수 있는 발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큰 호흡에도 문제 없고 꾸미는 과정에서도 크게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뭐가 아니다. 요, 什么什么 인치라고 해서 우리가 이럴 때 요는 원인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아까 저기 주어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타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얼시, 그럼 뭐이다. 이것. 약물의 사용이 부당하다는 말은 뭔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하고는 서술어가 없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인치. 이번에는 아까는 주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동사가, 서술어가 빠져있는 문형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게 문장 분석력을 기본으로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어쨌든 작년 말부터 출제요원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제가 쭉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문제형 있잖아요. 거의 많이 내면 한 2문제씩 내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2문제 나왔어요. 거의 필요 없는 단어를 똑같이 써서 하나만 쓰면 되는 요 의미상의 중복이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좀 넘기고 보시면요. 禁止, 금지하다 라는 말 자체에는 뒤에 뭔가 원하지 않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들어와야겠죠. 근데
避免을 써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를 금지하고 있냐면 群众, 대중들, 군중들이 避免, 피하라고, 大规模,聚集, 대규모로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을 금지하다? 네, 의미가 이상해져 버리죠. 그래서 避免은 빼버려서 바로 대규모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단어를 두 개를 써서 의미가 중복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됐죠.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59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었냐면 首先 자체가 첫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뭐를 썼어요? 第一次. 당연히 틀렸겠죠. 그래서 首先을 빼버리고 第一次实现, 처음으로 실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가버리면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적중특강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의미상의 중복이었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에서 우리 한 방에 좀 풀었어야 되는 6급 좀 배웠다 하면 이 정도는 한 방이다 했었던 거. 62번에서 첫 번째 빈칸이요. 出来的能量, 에너지. 우리가 동사가 전부 동사들이니까요. 동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 看的电影, 본 영화. 이렇게 꾸미고 있다는 것은 看电影, 영화를 보다.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또 꾸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能量, 에너지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는 뭐다?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释放能量.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해서요. 학생들이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았을 거예요. 释放能量, 에너지를 내뿜다, 발산하다 였고요. 排放은 항상 오염물질, 뭔가 더러운 폐기나 오수 같은 것을 내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扩散은 거의 영어로 표현하자면 자동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앞에 주어의 어떤 병균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확산되다 혹은 어디로 해서 扩散到 해서 어디로 확산되다. 보통 이 형태로 쓰이는 동사고 散发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냄새 종류예요. 그래서 香味, 향기라든지 아니면 치월, 냄새 이런 것들 종류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우리가 답이 피다 하고 나올 수 있었고요. 자, 이것도 저는 너무 많이 강의해서요. 보자마자 우리 학생들 신났겠네. 지파 그리고 신하고 쓸 수 있는 것도 A밖에 없었어요. 하오치신. 지파라는 동사는 사람의 감정 종류를 불러일으키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딱 3개 외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파 싱취,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그리고 항상 두 번째가 지파 하우치신, 그리고 세 번째가 지파 상상리,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다. 항상 이렇게 외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바로 나오는 문제가 되었다면 너무 좋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문장 분석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이 분석 연습은 아까 일부분 같은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요? 神话, 신화는, 서술어는 是입니다. 뭐이냐면 故事或传说, 이야기나 전설입니다. 로 끝난 거고 지금 이 빈칸이 이 안에 꾸미는 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데 그 안을 다시 살펴보면 그 안에 또 주어가 있어요. 시엔민이라 그러면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描述和解释가 동사 2개. 묘사하고 설명을 했대요. 뭐를? 이거와 이거 등을 해서 목적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등을 묘사하고 설명했던 이야기나 전설입니다로 돌아가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1번 빈칸하고 짝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묘사하고 설명하다. 무엇을? 세 개의 를 이렇게 이제 되는 문제였는데요. 우리 위엔 시리즈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꾸로 갈게요. 건위엔 하면 전부 위엔이죠. 건을 보시면 이 건이라는 글자가 근본 원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일 땐 정말 근본 원인 해석하시면 되고 동사는 얘네들은 전부 다 위 형태를 붙여요. 그래서 건위엔 위 하면 이것 때문에 비롯되었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라이잖아요. 너무 쉽죠. 그래서 라이, 온 곳, 출처. 그래서 내가 요즘 수입원이 없어. 돈 들어올 데가 없어. 라고 하면 收入来源이 없다.
没有收入来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역시 동사로 쓰일 때는 来源 유의 형태로 쓰셔서 어디로부터 오다라고 하시면 돼요. 문제는 요 두 가지가 뜻이 굉장히 좀 유사하고 한국말로 해도 기원하다, 발원하다 하면 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랬거든요. 제가 어떻게 구분을 이거 해드렸었어요. 작년에. 했었냐면 지는 우리가 시작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뒤에 어떤 시간이나 장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몇 년도 혹은 어디라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앞에 주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 예를 들어 뭐 정확하지 않지만 발레는 치源于어떤 이탈리아 무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선시대는 연도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 못하겠지만 치源于몇 년도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거. 응? 보통 이것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고 파는 조금씩 생겨난 발생한 것들, 그래서 서서히 이루어진 것들을 주로 쓰게 되는데 자연적인 것들이 주어로 들어오게 돼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세 가지 산이 대충 이 지역에서 강, 그리고 문화나 문명 같은 것들이 나오면 거의 파위엔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요거 두 개가 이제 좀 문제인 거고 라이나 끈은 워낙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면 지금 파위에는 없고요. 유엔, 슌이라고 해서 뭐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 하는 전혀 좀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세 개의 뭐를 설명했을까요? 세 개의 뭐를? 세 개가 어디에서 저기 목성에서 우리 세 개가 왔어요? 세계의 근본 원인 말 안 되죠. 근본 원인. 그래서 세계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망의 쓰기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쓰기는 참 쉬웠어요. 지난 쓰기가 3월에 있었던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번 시험은 되게 쉬웠고 다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도 너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가 좀 쉬웠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한 반년 정도의 시험 중에서는 제 기억 중 가장 쉬웠던 쓰기였던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샹르란이었고요. 옥석이 중요했었어요. 위시, 단락이 9개라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줄여쓰기, 천자를 우리가 400자로 줄일 거잖아요. 400에서 500 정도까지 가능하신데 이렇게 줄이게 되면 단락이 이제 줄게 돼요. 비슷비슷한 내용끼리는 좀 묶어져야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단락 개수는 4개에서 6개 사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오늘도 여기에서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또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단락별로 요약이 아니다. 이런 분들 계신다 그랬죠? 1번 단락 무조건 40%, 2번 단락 무조건 40% 이런 식으로 하셔서 쭉 연결하면 내가 좋은 요약 자문이 나올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자 전체의 흐름을 보시고 전체에서 어떤 단락은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 있어요. 이걸 빼버리면 다른 내용이 이해가 안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은 80%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단락은 10%만 쓸 수도 있는 거고 전체 흐름에서 40을 뽑는 거지 단락별 요약을 하시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패스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들어가거나 좀 문학적으로 멋을 부린 것도 이게 줄였을 때는 멋이 어울리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패스하게 됩니다. 인칭대사, 지시대사,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앞에 이제 계속 상인. 내가 예를 들어서 상인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상인이 여기 한번 나왔고 원래 글은 타로 했다가 이제 상인이 나왔는데 나는 이 부분을 안 썼어. 그럼 또 상인이 나올 때 우리는 타로 이제 바꿔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지시대사. 쩌가 나왔는데 쩌라는 건 보통 그 앞에 내용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를 안 쓴 거예요. 그럼 쩌를 쓰면 안 되겠죠. 특히 오늘이 없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직접어법을 간접어법으로 바꾸는 연습은 요 앞에 거 찾아보시면서 꼭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따옴표를 쓴다는 거는요. 요약 장문에서 여러분이 큰 따옴표를 같이 써버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쓰겠다는 뜻을 나타내버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 5줄 내려가면 여러분 그거 다 외워서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써야 해요. 그가 말했다. 내가 어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너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요약 쓰기에서는 이런 걸 빼버리고 간접어법으로 바꿔서 그는 굉장히 미안해했다. 혹은 나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줄여버려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이 다 타로 바뀐다든지 그 상황에 맞는 단어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인칭대사의 변화가 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띄엄띄엄 들어오게 되면 관련사를 잘 이용해서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더 좋은 요약 장문을 쓰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한국어로 아주 빠르게 읽어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번 글은 시간의 흐름이 좀 명확하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분홍색으로 색칠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옛날에 한 상인이 100만 위안을 써서 골동품 시장으로부터 한 덩어리 옥석을 사서 돌아왔다. 요게 이제 문장이 끝났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그리고 이 번역은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기보다는 원래 번역을 그대로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을 좀 했습니다. 그 옥석은 연대가 오래되고 매끈하고 윤기 있음에 하얗고 흠이 없어서 매우 진귀했다. 상인은 진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종종 손에 들고 감상했고 여태껏 쉽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2번 달라. 속담에서 말하길 상업계는 전쟁터와 같다고 했고 이기면 질 때도 있다고 했다. 한 번은 상인이 투자해서 실수를 해서 거의 파산할 위기에 이르렀고 절망에 직면한 순간에 상인은 그 옥석을 생각해냈는데 만약 옥석을 팔아버리면 곧 끊어져가는 자금줄을 이어서 자신의 사업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3번째 달라. 바로 상인이 사람에게 부탁해 살 사람을 알아보고 옥석을 타인에게 되팔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의 소식을 알게 되었대요. 중국어에서 이 표시는 그게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옥석의 가격이 이미 300위안까지 올랐다. 이때 상인은 주저했고 그는 옥석이 아직 더 크게 가치가 오를 공간이 있으며 지금 팔아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난관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자금 조달을 통해 상인은 마침내 자금을 빌렸고 자신의 사업이 기사회생하게 되었다. 또 수년이 지나갔고 협력 동반자의 말을 잘못 믿어 상인의 장사는 다시 공경에 빠졌다. 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상인은 또 그 옥석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상인의 옥석의 가격은 뜻밖에도 이미 500위안까지 치솟아 올라갔고 이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상인에게 있어서 이미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가 옥석에 대해 깊은 애정이 생긴 거예요. 팔기에는 미련이 남았다. 옥석을 팔고 싶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사업을 구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상인은 운이 좋게 돈을 대출하게 되었고 사업은 다시 한번 구사일생했다. 사실 앞에 구사일생하고 뒤에 구사일생하고 전부 다 다른 사자성어를 썼었어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후 상인의 사업은 여전히 기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든 상관없이 상인은 다시는 그 옥석을 팔 계획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옥석이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에게 좋은 운을 가져왔고 자신을 도와 공경을 걸어 나오게 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6번 단락입니다. 후에 어느 날 한 명의 좋은 친구가 상인을 방문하러 왔다. 상인은 무의식 중에 그 옥석을 언급했고 친구도 마침 골동품에 오가여서 감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상인은 인정에 끌려 보통 사람에게 안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꺼냈다. 그러나 감상을 거쳐 친구는 상인의 옥석이 결코 진짜가 아니라 단지 평범한 돌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상인은 친구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러 옥석 전문가를 찾아가 감정했다. 감정 결과는 옥석이 확실히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가짜 물건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상인은 크게 실망하고 낙담했는데 그가 실망한 것은 단지 500만 위안을 손해본 것일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옆에서 잘 안 보여요. 자신이 뜻밖에도 하나의 평범한 돌을 엄청난 보배라고 여겨 무수한 심혈과 감정을 쏟았다는 것이 더 원망스러웠다. 그는 홧김에 옥석을 산산조각 냈다. 8번 달라. 오래지 않아 사업이 또 좌절을 만났을 때 상인은 금세 넋이 나가서 마치 기둥을 잃은 집처럼 우르르 땅에 넘어졌다. 이번에 상인은 다시는 도움을 얻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파산했다. 마지막입니다. 옥석의 진위가 상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 사실 옥석은 줄곧 거기에 있었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돌멩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500만 위안은 한 장의 백지의 가치와 같은 것이었다. 팔지를 않으니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러한 한 덩어리의 돌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 돌의 가치가 싸지 않다고 여길 때는 그것은 가치가 싸지 않고 병렬관계,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돌의 이름은 희망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론 사실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쭉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잘 쓴 장문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기준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번 단락은 많이 줄이기가 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1번 단락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할 얘기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한 상인이 100만 위안을 써서 자 어디로부터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잘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우리가 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진귀했고 상인은 그것을 진귀한 보물, 이게 진귀하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괄호는 제가 새로 넣은 말이에요. 진귀한을 앞으로 데려와서 100만 위안을 써서 어딘지는 말하지 말고
한 덩어리에 쓸게요. 써도 돼요. 2块. 진귀한 옥석을 사서 돌아왔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여기는 안 써도 되고, 상인은 진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종종 손에 들고 감상했다. 너무 묘사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좀 쓸게요. 쩐, 진귀하게 생각해서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하는 거. 그래서 非常珍爱 했고, 요거는 엄청 한국말은 길잖아요. 근데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여러분 종이 있잖아요. 종부, 종메이, 물론 메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메이어의 서면어체 웨이, 이런 부정형 앞에 붙어 있을 때 뭐뭐로 붙어라고 해석하는 거 너무 심했어요. 종라이의 줄임 표현이죠. 이것도 제가 수업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종라이 부칭이 쉽게 보여주다, 世人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끊어내시고 나머지 한 문장으로 한번 중국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 옛날에 할 때 종치엔 이웨이 상人화 얼마를 써서 200만元 써서 买回了一块珍贵的 여기다가 진귀한을 넣었어요. 珍贵的玉石 한 문장. 商人 그 다음에 真爱他 하면 돼요. 아니면 좀 더 강조할까요? 商人非常珍爱他 심표, 종부 칭의 世人 해서 한 문장. 굉장히 간단하게 줄였죠.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런 문학적인 표현 쓸데없죠. 한 번은 상인이 투자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파산할 위기에 이르렀다 하지 말고 거의 파산하려고 했다 라고 바로 넘어가시고, 그때 상인은 그 옥석을 생각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생각을 했다 뒤에 목적어로 만약 옥석을 팔아버리면 바로 자신의 사업을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볼 때는 굳이 문장을 끊지 않고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줄여냈기 때문에 해볼까요? 一次商人因投资失误 해서 几乎要破产了 几乎要破产了 절망에 직면한 순간에를 확 바꿔서 줄여서 那时 그때, 그쵸? 商人想到 하고 이제 목적으로 넣을게요. 如果将 혹은 把玉石卖掉 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요거 우리 6급 단어로 완지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규모가 큰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뭐 체육사업, 그런 문예사업 이럴 때 좀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이고요. 셩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想到 뭐라고 생각했다? 如果把玉石卖掉能挽救生意 혹은 能挽救自己的生意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단락. 바로 상인이 부탁해, 저 이거 흰색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요렇게만 쓸 생각이었어요, 원래. 상인이 부탁한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살 사람을 알아보다. 살 사람의 원래 표현이 거기 살 주인, 마이주라고 나왔었거든요. 알아보다 따팅 쓰시면 돼요. 알아볼 때 하나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하지 말고 알게 되었다의 목적어로 바로 넣는 거죠. 옥석이 가격이 이미 300위안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가버릴 거예요. 이런 거 쓰지 말고요. 네. 자, 여기서 한 문장 끊을게요. 그는 할게요. 왜냐하면 상인을 우리는 이제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또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는 옥석이 아직 더 크게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좀 줄일까요? 옥석이 아직 뭐 할 수 있다? 升值 가치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파는 것은 너무可惜 아깝다고 확신했다. 우리 이 6급 단어 좀 어떻게 좀 할게요. 认定 한자 그대로 읽어서 인정하다 하시면 어떡하지? 네, 전혀 다른 뜻이에요. 认왜 생각을 하는데 定 정해서 확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단 말, 另想办法 제일 깔끔하고 짧은 표현입니다. 另想办法 해서 자금 도달을 통해 필요 없어요. 바로 결론. 자금을 빌렸다. 이비. 비는요. 아까처럼 셩이 장사나 돈을 세는 양사예요. 이비資金을 빌려서 사업이 기사회생하게 만들었어요. 쓸 건데요.
기사회생하다는 말이 원래는 지스회생이라고 나왔지만 더 짧게 회생만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봐요. 단어가 별로 어렵지가 않고 예, 또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고 예, 별로 어렵지 않은 예, 장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就在什么什么时 뭐 할 때 商人打听买主时 할게요. 打听买主时得知 알게 되었다 하고 바로 이 내용을 목적으로 넣을게요. 玉石的价格已经涨到了 혹은 升到了 상관없어요. 涨到了300万元 이게 한 문장. 他认定 확신했다 목적어 이제 넣을 거예요. 요것을 확신한 거예요. 玉石还能升值 그리고 现在卖掉太可惜了 라고 认定 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 于是另想办法借到了一笔资金使 뭐로 하여금生意로 하여금 使生意起死回生 혹은 回生 요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단락입니다. 또 수년이 지나갔고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거는 좀 뺄게요. 왜? 어려움을 겪었는 사업이 원래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니까요. 상인의 장사는 다시 공경에 빠졌다. 陷入困境 6급 답회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陷入 陷入는 최근에 나왔던 쓰기에서는 요게 나왔었거든요. 陷入는 이렇게 안 좋은 것에 빠지다. 위험에 빠지다, 공경에 빠지다가 1번 뜻, 2번 뜻은 특히 깊은 생각에 빠지다. 沉思가 나왔었어요. 6급 단어예요. 그러면 요게 어렵다? 그러면 深思로 바꾸시면 돼요. 안 적을게요. 陷入深思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陷入困境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문장 일단 끊고요. 상인 안 하죠. 이제 그는 또 그 옥석을 생각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되었는데 하고 바로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짧아지니까. 그러나 이때, 이때를 此时로 우리 쓰기에 此时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此는 这로 시작하는 모든 말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这么这样 저리 다 됩니다. 이때 옥석의 가격이 뭐 뜻밖에도 안 해도 돼요. 이미 500위안까지 그냥 올라갔다 하고 뭐 한번 끊으셔도 되고 한번 봅시다. 게다가 그가 옥석에 깊은 감정이 또 생겨가지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말이잖아요. 팔기에는 미련이 남았다. 여기까지 가면 되겠는데요. 한 문장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석을 팔고 싶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사업을 구해야만 했다. 쓸데없는 연결이죠. 바로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 상인은 운 좋게 돈을 대출하게 되었다. 우리 대출하다 요거 따이관 할 때 5급 단어예요. 따이 따올러 대출하게 되었다. 이 비치에 그리고 사업은 다시 한번 구사일생 하다가 원래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그대로 쓰면 돼요. 지스 회상러 아니면 회상러 이렇게 해서 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又是数年过去了 신표 商人的生意又陷入了困境 까지 일단 배경 한번 깔아줬어요. 他又想到了玉石但 그러나 此时玉石的价格已经升到了 혹은 涨到了 500万元 而且 게다가 他对玉石产生了深厚的感情 애정이 생겨서 舍不得 5급 단어 舍不得 卖까지 끊었습니다. 最终 마지막으로 商人幸运地带到了一笔钱生意再一次回升了 이렇게 해서 세 문장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요것도 此后 이 이후 此后 사업은 여전히 기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든 상관없이 이거 전부 배경이죠. 결과는 상인은 다시는 옥석을 팔 계획이 없었다. 그는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가장 핵심만 그냥 뽑았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옥석이 자신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두 번 뭐 좋은 운을 가져다 주고 또 공경을 걸어 나오게 아까 공경에 빠졌는데 더 걸어 나온 거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또 쓰는 것보다는 앞에 걸 제가 골랐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此后 쓰시고 商人再也不打算卖掉玉石 요거 심표 끝까지 한 문장 갈 거예요. 因为他认为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물결 玉石给自己带来好运
좋은 운을 가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단락입니다. 后来有一天 한 명의 좋은 친구가 상인을 방문하러 왔다는 일단 배경이니까 써줄게요. 요거 끊고 상인은 무의식 중에 옥석을 언급했고 친구는 하고 바로 그냥 감상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로 그냥 끝내버릴게요. 감상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두 번째 문장. 감상을 거쳐 뭐 그러나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감상을 거쳐 친구는 진짜가 아니다 보다는 더 중요한 말 평범한 도리라고 명확하게 明确表示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은 表示 조사나 연구나 결과가 뭘 밝히는 거는 보통 表로 시작하는 것 중엔 表明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하면 表示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중국어로 바꿔볼까요? 后来有一天一位好友来拜访商人 해서 일단 배경을 깔아주고 한 문장 商人无意间中提到了玉石 하니까 朋友想 뭐 한번 해보고 싶었다 欣赏一下 하고 싶었다 但是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经过 그냥 欣赏하고 鉴赏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요. 지엔을 쓰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검증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기는 하죠. 이것을 거쳐서 朋友明确表示했다. 뭐라고 목적어? 옥석이 이거라고. 그래서 玉石是一块普通的石头라고 明确表示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문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인은 믿지 않았다 안 써도 일단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그죠? 그래서 일부러 옥석 전문가를 찾아가 감정했다 한 문장. 감정 결과는 옥석이 확실히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짜 물건. 가짜 물건도 되게 어려운 단어였는데요. 원래는 그냥 여러분 지아핀 하면 되고 그 어려운 단어를 딱 봐도 아, 가짜 물건이란 뜻이구나라는 걸 너무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아핀이라는 걸 밝혀냈다. 상인은 크게 실망했다는 말을 원래 글에서는 실망하다를 뜯어서 다시소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실망하다는 뜻인데 그냥 다시왕 혹은 很失望, 非常失望 이렇게 쓰시면 돼요. 크게 실망하고 낙담을 했다는 뭐 쓸 필요 없죠. 왜 실망했는지 이유보다는요. 그냥 홧김에 옥석을 산산조각 냈다로 바로 가면 돼요. 이건 너무 자세한 설명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게 500만 위안까지 올랐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감정이 생겨가지고 막 팔기 아까워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또 그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7번 단락은 굉장히 짧게 우리가 그냥 딱 2문장으로 끝내버릴 거예요. 商人专门 일부러 특별히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专门找了玉石专家鉴定했어요. 鉴定结果表明 그런 게 表明인 거예요. 밝혀냈다. 목적어는 요거. 뭐라는 것을 玉石确实是假品 가짜 물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商人非常失望 하시면 됩니다. 했고 홧김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되게 잘 나와요. 쓰기에. 이치지샤. 얘가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외워두시면 좋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는데 이치지샤 摔了个把玉石摔了个粉碎 뭐 전부 우리 단어들이잖아요. 5금 6금 摔了个粉碎 산산조각 내서 깨뜨려 버렸다 해서 딱 2문장 끝낼게요. 8번 단락 오래지 않은 사업이 또 좌절을 만났을 때 이거 너무 묘사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냥 바로 결과. 상인은 다시는 도움을 얻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파산했다. 바로 한 문장 가시면 됩니다. 뿌지요. 성이 그다음 원래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그냥 바꿀게요. 유, 위, 따오,挫折 그냥 이런 단어 아니었는데 挫折时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잘 안 쓰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뭔지 생각이 나는데 그냥 안 할게요. 挫折时商人再也没有得到帮助 요것도 다른 단어였어요. 뭔가 조금 어려운 그건 어려운 단어 맞는데 그냥 느낌상 도움을 얻지 못했구나. 再也没有得到帮助最终破产了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9번 단락에서 정말 이거는 빼야죠. 바로 이제 우리한테 주제, 도리, 교훈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 아마도 안 했어요. 저는 이러한 한 덩어리의 돌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라고 하면 되죠. 그것의 가치가 싸지 않다. 가치가 싸지 않다. 价值不菲 이런 것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흐름을 보면 뒤에 딱 비교가 되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价值不菲가 싫어요? 很有价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장문이 쉬웠던 건 장문 자체의 그 어떤 지문의 난이도도 쉬웠지만
너무 이게 사용할 다른 단어들 대체할 만한 것들을 유추하기가 또 굉장히 쉽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표현으로 저는 한번 가볼 건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고 네, 병렬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는 할 때 부치 이원 보통 이거 거꾸로 많이 나와요. 거꾸로 많이 써요. 이원 부치 아니면 매우 지하주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우 지하주 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지하주다. 이 돌의 이름 하지 말고 그냥 타더 밍즈 지우지ao 시왕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부터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있는데 이까지는 가고 여기서 또 한 문장을 쓰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쉼표를 찍고 끝까지 가셔도 되고 그건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每个人的心中都有这么一块石头人们认为뭐라고 생각할 때当人们认为它价值不菲쉼표它就价值不菲병렬当人们认为价值一文不值一文쉼표它就不值一文쉼표여도 되고 마침표여도 돼요. 他的名字就叫希望 이렇게 줄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흐름을 한번 쭉 봐서 이제 단락 줄이기를 좀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1번 단락은 하나로 뺄 거예요. 이제 상인이 이 옥석을 사서 돌아왔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배경을 일단 따로 빼고 이제 힘든 일이 생겨서 파산할 지경이었는데 3번까지 연결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2번 단락. 예. 보니까 이게 엄청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기사회생했다까지는 2번 단락.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나가서 또 힘든 게 생겼는데 이번엔 더 올랐고 마지막으로 또 대출하게 되어서 사업을 구사일생했고 요거까지 연결할 거예요. 이후 다시는 이제 팔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좋은 운을 가져오는 것 같아서까지.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한 단락을 빼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붙여서 3번 단락까지. 그 다음에 후에 어느 날 친구가 왔는데 그거 가짜래. 그래서 계속 연결해야죠. 전문가도 그렇대요. 실망해서 깨뜨렸다. 네, 그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오래지 않아. 요게 너무 짧아요. 역시 붙일 거예요. 깨뜨리고 나서 오래지 않아 좌절을 만나니까 이제 파산을 해버렸다. 까지 4번 단락. 그 다음 마지막은 확실하게 주제이기 때문에 한 단락으로 해서 총 5번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목은 상런의 위시 뭐 괜찮잖아요. 아니면 밍지ao 이름이 시왕이라는 시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준비도 우리 최현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최현정 사단의 수업이 이제 서울, 강남, 그리고 시사중국어 학원에서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던 분들은 저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저희 수업을 온에어로,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줌이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면 동영상 형태로도 이런 동영상하고 좀 다르죠. 진짜 수업 동영상 형태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멀리까지는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최은정 사단 수업을 이제는 전국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HSK가 7급에서 9급까지 생기면서 모의고사가 한번 있었고요.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한테 시험 끝나자마자 1시간 안에 다 분석해서 올려드렸어요. 어쨌든 제가 7, 8, 9급에 대해서 이미 수업 준비를 시작해서요. 7월부터 개강이 들어갑니다. 네, 가장 빨리 소식을 전달해 왔었고 모의고사도 가장 빨리 분석을 해서 해드렸고 수업도 아마 가장 빠르게 개강이 될 겁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저는 여기서 계속 중국어를 10몇 년째 HSK만 가르치고 있는 전문가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제가 똑같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같은 커리큘럼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4급 따로 5급 따로 이게 아니기 때문에 4급도 다른 4급과 비교해 주지 말아주세요. 네, 수준이 다른 6급까지 볼 수 있는 그런 4급을 저희는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최은정 사단과 함께 HSK는 무조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시험 좋은 성적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7, 8, 9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